기준점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잡을 거예요. 오늘 미국 쪽의 성장주들에 대한 특히 이제 뭐 AI 쪽에 관련된 의구심 그런 표현이 형성이 됐는데 실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연속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3, 4%, 4, 5% 너무 크게 확장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어제 기준에 삼성전자 19% 그리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어제 기준에 13%입니다. 그런 종목의 낙폭이 이제 뭐 확장이 되다 보니 전체 지수가 흔들리고 전체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그렇죠. 지수에 연동된 프로그램 쪽의 매도, 그러니까 자체적인 강세 또 혹은 자체적인 방향성을 갖추지 못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일단 기계적인 매도 물량, 비중 축소에 대한 기계적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시장 흐름만큼 눌려지는 그런 악순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들어 올린 거는 실적이에요. 실적에 의해서 올라온 거지 그냥 막연히 삼성전자가 들어 올려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줄을 쭉 거드린 저런 위치가 일단 주요하게 형성될 수 있는 돌파를 꼭 이루어줘야 될 그런 위치가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좀 드려왔었는데 결국은 앞전 고점을 주봉으로도 삼성전자의 기준은 갭상승으로 들어올렸어요. 88,800원이라는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의 기준을.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그 국내 지수가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 때의 기준, 그 기준이 그러니까 뭐 처음 신고가를 내주든 뭐 그런 흐름들 52주 고가를 내주는 흐름 속에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7월달 찍었던 정점 대비해서 작년 7월달 찍었던 정점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역할 부분도 충분했고 뭐 하이닉스의 슈팅이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그래서 지수 기준은 사실상 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 7% 수준에서 13%의 비중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 그쪽의 지수 견인 역할은 뭐 더 강력하게 형성이 됐던 부분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역할 부분도 똑같이 앞부분에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요 빠져나갈 때가 수급이 30조 원이 빠져나왔어요. 삼성전자 기준에 30조 원 이상이 빠져나갔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을 때이죠. 7조의 영업이익에서 30조의 영업이익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뭐 다 필요 없다. 난 조정이다. 라는 흐름을 연출할 때입니다. 이게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수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강할 때 6개월 연속 조정을 받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던 때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결론은 수급 논리예요. 하이닉스가 먼저 수급을 돌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1년 만에 수급을 이제 막 돌리는 흐름에서 지금 수급이 급격히 예전처럼 꼬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불편하죠. 정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된다면 당장의 폭락으로 연출이 되지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조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대기 자금이 많다 보니 수급이 꼬이더라도 그들이 빠져나간다는 인식보다는 대기 자금들, 간접 투자 상품의 대기 자금들이 방어해주는 측면의 강세를 더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보여지는 수급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장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 장중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급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대부분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조정에 대한 부분을 기다렸다 물량을 받는다는 식의 인식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이제 9시 15분인데도 공포감이 굉장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제 스탁론이나 이런 부분들의 반대 매매 부분도 형성될 수 있고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다. 그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고스톱 치듯이 한쪽은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외국계에도 수많은 외국인이 있고 기관 쪽에도 수많은 기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저쪽 한쪽이 뭐 흔들어 댈 거야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가를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 해도 그랬을 때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강력한 매수를 해버린다면 매도하는 쪽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명이 고스톱을 친다라는 인식보다는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악순환이 형성됐다. 어차피 지수를 움직이는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쪽 흐름에 있어서 어쨌든 낙폭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낙폭이 이제 형성된 것만큼의 나머지 쪽에 기계적인 수급 악화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눌려져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지금 9시 16분이고 9시 반 10시 뭐 이렇게 흘러갈수록 더 깊이 이제 좀 휘청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되돌리는 종목군들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그때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수급 범위에서의 흐름이 방향성 부분을 뭐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의 기준이 그 흐름 부분이 아랫방향으로 추가적으로 확장이 돼서 지수를 끌어내리게 되면서 뭐 투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강제적인 반대 매매가 됐든 그런 불편한 흐름이 연출이 될런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방어가 돼서 방어되는 흐름 속에서 이거 과한데라고 해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될런지 일단 투매로 설정을 잡을 텐데 특히 이제 뭐 로봇 관련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죠. 뭐 올라올 때 뭐 20%대 상승률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 뭐 7%, 8%, 또 이수베타시스의 또 말도 안 되는 변동률 12%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과도합니다. 그래서 투매로 인식을 해야 될 정도로 그 투매 물량에는 연동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번 장의 끝자락이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다 라고 할지라도 1차적인 투매에서는 같이 연동하지 않고 가격적인 반발력,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움직이는 그런 쪽의 흐름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라고 설정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거래가 전거래를 대비해서 거래들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빠르게 돌리면서 거래가 마저 터지고 그 터지는 거래대금 속에서 그리고 또 거래대금 순위도 중요하죠. 터지는 거래대금 속에서 되돌리는 꼬리 달림의 흐름이 좀 연출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그 조정으로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확장될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렇게 설정이 잡혀야 돼요. 조정이 확장될 때는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흐름이 연출돼야 됩니다. 조정이 확장될 때는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그래서 조정의 확장에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면 되돌릴 때 흐름에서 되돌림의 강도는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려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물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거래가 월등히 수반되면서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거래가 형성돼 있는 그런
흐름이 듭니다.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 좀 밀려 내려온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뭐 5천만 주, 6천만 주 이제 거래량이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벌써 이제 개장 초에 2천만 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천만 주 형성되는 거래량이 그게 되돌리면서 거래가 다시 추가적으로 또 확대가 되면서 전거래일 그리고 최근 거래일에 평균 뭐 6, 70%, 50% 이상 6, 70%그 정도 계속 거래되고 실리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돌리면서 꼬리 달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눌려져 있는 흐름이 된다면 터져 나오는 물량이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터져 나오는 물량이 더 나오면은 뭐 저점은 계속 낮아지겠죠. 근데 터져 나오는 물량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방어력. 여기서는 더 이상 매도의 부분이 확장되지는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잡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의 결론은 삼성전자 쪽의 기준에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에서 수급 삼성전자의 지금 프로그램 수급은 247만 주입니다. 전체 거래량의 순매수 기준으로 프로그램 중 어찌됐건 순매수니까 순매수 기준으로 일단 거래량의 10% 정도가 뭐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여간 뭐 차분히 생각하시면 돼. 저도 이제 뭐 옆에 이렇게 주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코멘트들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기계적으로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 어제 기준이랑 뭐 비슷하게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 104,000원이 일단 최저점 찍고 나서의 4% 가까이 돌린 4% 수준의 되돌림이에요. 근데 요 기준에 차익 실현 또 손절 가격 뭐 지금 들어간 물량이 됐든 어제 들어간 물량이 됐든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10만 원 이탈 시 고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개장 초 저점 10만 원이 이탈되면 고려하는 걸로. 개장 초 저점 10만 뭐 200원인데 그것이 이탈되면 보유 비중 100% 정리 고려. 문자 재발송. 누가 더 많이 빠졌든 덜 빠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 종목군이든 시장이든 더 패닉에 빠질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낙폭의 그 확장 부분에 뭐 단기적인 과열 부분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고 뭐 이런 것은 있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의 훼손적인 부분의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나머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누적적인 수급은 제한적입니다. 레인보우도.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시장의 끝자락이라면 이제 프리미엄이 높은 쪽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끝자라고 해석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쪽도 주력주의 기준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비중을 다 정리해서 대처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처의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문자는 이제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보한다라는 해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주요한 기준은 지금 가격에서 투매를 하지 않고 편입 설정 여력이 있다면 편입하고 유지하고 대처하면서 수급 범위 보고 방향성을 논하겠다. 오늘의 기준이 됐든 다음번에 변동성이 됐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은 이제 주봉을 일단 잘라서 설정을 해드렸고 결국 이제 10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속에서 개파락 이후에 음봉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개파락 이후에 9월 이후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유입됐던 그 수급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향후의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또 매도 기준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꼬인다 한다면 불편해지죠. 진짜 말 그대로 정점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구간으로 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는 차분하게 대처하고 10시 정도까지 1차적인 하방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10시 정도까지 1차적인 하방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되돌릴 때 이제 뭐 누가 가장 빠르게 움직임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되돌릴 때. 그래서 일단은 상단에서 아일랜드 갭이 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조정 강도는 매우 큽니다. 사실 강도가. 그래서 자칫 추가적인 그 조정으로도 크게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되돌릴 때 요 갭들을 지켜내주고 추가적인 훼손이 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어 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급 범위 놓고 보자는 거하고요. 그리고 정규장 거래대금하고 대체시장 거래대금하고 우리는 합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차트 지금 설정 범위를 제가 좀 손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트에서는 일단 정규장, 그러니까 KLX 거래대금만 설정돼서 형성돼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내려올 때 기준에 거래 부분이 계속 실리면서 내려오면 불편한 거예요. 종목별로나 시장별로 그거는 제가 확인할 테니까 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여기도 삼성전자도 그래서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 어쨌건 이 수급범위다. 수급이 과도하게 꼬여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봉, 또 일봉, 그리고 이제 월봉 최종적으로 보면서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실적 보면서 한 번 더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실적 부분. 그래서 지금 신용이나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쌓여있던 쪽, 또 스탁론이나 이런 쪽이 많이 쌓여있던,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 그런 쪽은 고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좀 회복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여간에 오늘 최대한 돌려야 되고, 최대한 꼬리를 뭐 절반, 지금 대부분이 다 낙폭이 심화돼서 내려왔으니까 최대한 꼬리를 절반 이상 달아주어야만 내일부터에서의 흐름이 불편하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꼬리를 못 단다라고 한다면 주봉 월봉으로 봐야죠. 이제 일봉에서는 꼬리 절반 이상, 그리고 양봉의 기준까지, 개파락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더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월봉 기준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월봉의 흐름에 있어서 저 몸통 들어올렸던 몸통의 절반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제 심리적인 면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면의 기준도 되죠. 근데 그것을 묶어놓고 볼 거냐?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이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지극히 결과론적인 흐름이 되다 보니까 거봐 내 말이 맞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전 몸통의 절반을 의미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상승의 절반을 의미를 할 거냐, 아니면 고점을 형성한 기준까지 해서 절반을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냐, 이런 기준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기준의 결과론적인 해석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월봉 기준에서도 그 절반의 줄을 일단 차트에서는 그려놨는데 그게 뭐 월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걸 뭐 깨고 내려간다. 저기 멈춰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해서 딱 멈춰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위든 아래든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임을 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하고 대처하기에 뭐 늦진 않다. 이격은 좀 많이 발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의 이동평균선과의 이격. 이격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는 관성과 회귀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동평균선을 기준 잡아서 이격이 발생되는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너무 과도하다라고 싶을 때 기준에서의 회귀의 법칙. 그러니까 과도한 부분은 그 퍼센테이지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그런 게 있는데 그 기준에서 교육 내용은 이제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툭 치고 돌리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고 미끄러졌느냐 아니면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미끄러졌느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는 지금 거래가 실리는 겁니다. 계속 거래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되돌리면서 되돌리는 거래도 또 강력하게 실려줘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서 못 돌리면은 더 이상 물량이 나와서 주가를 끌어내리지 말고 그러면 거래가 계속 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멈춰져라. 매도세가 멈춰져라. 반대 매매나 이런 모든 부분이 멈춰져라. 멈춰져야 뭐 되돌리는 것을 기대를 해보든 뭐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수도 다시 이제 뭐 휘청거리긴 했습니다만 일부 돌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10만 원 쪽 공방.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거래는 둔화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거래가 둔화되는 흐름이 연출돼야 된다라는 부분의 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둔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슈팅이 나와야죠 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녹화의 기준은 굉장히 윤정도는 지금도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종목별로 막 공포감이 앞서고 또 특히 우리 메타방은 비중이 한쪽에 실려 있잖아요.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옳은데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서 뭐 오늘의 변동성 낙폭에 메타방도 피해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트 제가 3장 컨텐츠 방에 올려놨는데 유무료방에 싹 다 뿌려주세요. 유무료방에 싹 다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스페타6가 낙폭이 뭐 확대됐다고 거기만 돌리고 또 로봇주들의 낙폭이 상상을 초월하다고 거기만 돌리고 그런 흐름이 돼서는 안 되고 삼성전자가 돌려야죠. 하이닉스가 돌려야죠.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흐름 속에 종목군들의 또 시장의 지수 변화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뭐 이런 쪽 주력주 기준.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은 보여주는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 매수세를 낼 거예요. 단계별로 다. 그 중에 이제 얼마큼 강도 있게 돌리느냐는 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급이 보여지는 수급이 개선되는 쪽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는요 하다못해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보여지는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현대차도 뭐 많이 맞았죠 지금 오늘까지 뭐 3거래일 연속 막 이렇다 할 강세도 못 띄고 중간에 뭐 힘겹게 흘러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래가 없어야 되고 돌리면서 거래 실려야죠. 더 강력한 수급 강화 부분이 형성되면서 돌려야죠.
현대차 부분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어디서 뭐 물량을 정리한다 이런 내용을 쓰지는 않았고 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는 종목군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 좀 보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이 실적 부분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7조까지 쪼그라들었을 때도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6만 원 정도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그 6만 원 정도 있던 그러니까 6조 5천억이었죠. 6조 5천억 영업이익에서 5배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몇 배? 6배 증가한 거죠. 6만 원 대비 36만 원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게만 따지면 크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놓고 보면서 실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컨센서스 좀 올려주세요. 삼성전자 오늘 PPT 새로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10월 13일자 PPT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부분에 어쨌든 수급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놓고 봐야 되고 10월 13일이 아니라 10월 13일 맞나요? 그렇게 하고 오늘 차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오늘 강력한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어요. 종목별로 강력한 플러스로 물론 이제 그 플러스를 유지하느냐 부분은 또 이제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니케이가 2.17% 빠지고요. 우리가 3.6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의 영향이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PPT는 컨센서스 부분 하고요. 그리고 밴드 삼성전자의 밴드 부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장 최근 걸로 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봇주를 갖고 있는데 그 로봇주 중에서는 그나마도 뭐 금액 기준이나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대금 대비해서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로보티즈의 수급이 그나마도 그런 저점 대비해서 되돌리는 흐름 그리고 클로봇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을 낼 건데 마지노선의 범위는 다시 만약에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점 부분이 훼손되면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변동률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도 뭐 열어놓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고기를 이제 9시 37분 기준이니까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삼성전자 쪽에 이제 실적까지 형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그렇게 놓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의 기준과 당연히 하이닉스, 현대차의 변동성의 기준,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이수베타시스 전체적으로 다 개장 초에 또 뭐 10시 이전에 지금 기준에 형성됐던 저점 부분을 1차적인 마지노선으로 인식을 잡고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